라고요. 들어보니 저희 동서 같아서요. 그리고 그 건물 제가 확인해봤는데 근저당도 많이 잡혀 있어서 건물이 팔려도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른 빌려주신 돈 있으시면 동서한테 달라고 하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도 동서한테 연락해서 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세무사로 오래 일했기도 해서 돈 관련해서는 저를 믿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저번부터 그러더니 너 둘째네가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나도 다 확인해봤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이나 보태. 가족이 힘들면 도와줄 줄 알아야지. 어디 동서네가 사기꾼 같단 소리를 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어머님은 2억이나 보태주셨다면서요. 제가 계속 동서가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말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둘째를 사기꾼으로 모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결정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시어머니 연락 와도 돈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벌써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까 전화와서 있는 돈 있으면 동선에 도와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동선의 친정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80억짜리 건물로 사기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 전화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재수 씨네가 급하게 돈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벌써 보내줬지. 제가 계속 돈도 안 빌려주고 동서 조심하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어떠한 언지도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실 몇백만 원이라도 남편의 개인 돈이 아니고 저희 가족 돈인데 당연히 저랑 상의해서 돈을 보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저랑 상의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갖고 있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차가 없어서 이번에 적금 탄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려고 했거든요. 그 돈을 남편 통장에 넣어서 이자 좀 불리려고 했던 건데 그 돈을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홀랑 시어머니한테 보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우리 돈을 당신 마음대로 보내줘? 우리 차 사려고 모은 거잖아. 그리고 1, 2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계속 화를 내니 남편도 갑자기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재수 씨를 못 잡아서 한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윗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힘들 때 도움도 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럴 때 잘해줘야 나중에 그 건물 한 자리 우리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건물이 동선의 친정 건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건물 한 자리를 줘. 당장 차용증 써서 공증 받고 더 이상은 돈 빌려주지 마. 만약 여기서 더 빌려주면 우리 이혼이야. 돈을 하나도 안 빌려줬으면 좋았겠지만 벌써 남편이 보내준 상황이었으니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용증을 써오라고 했죠. 근데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돈을 어떻게 받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서가 항상 말하는 80억짜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보는데 권리자 주소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부분 서울이나 그 근처 지방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의 친정이 제주도인가 싶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제주도 분이시면 말이 되는데 만약 아니면 정말 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로 물어봤죠. 동서,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내 친구가 제주도 가는데 맛있는 집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동서, 제주도 잘 알잖아. 친정이 거기 아닌가? 네, 저희 친정 제주도 아닌데요. 서울이에요. 제주도 많이 가보긴 했는데 주로 따라다니기만 해서 어디가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동서 제주도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아닌가? 그럼 제주도는 여행만 간 거야? 네, 저는 제주도에 연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셨나 봐요. 근데 형님, 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돈 있으면 빌려주겠는데 나도 지금은 하나도 없네. 나 지금 우리 애들이로 가야 돼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확인해보니 동서는 제주도에 산 적도 없고 친정 부모님은 더더욱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동명이인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동서의 친정 아버지랑 동명이인인 사람의 건물로 동서가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 잡아 동서를 도와주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수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 집 담보 잡아서 재수씨는 도와주는 건 어때? 이렇게 힘들 때 잘해줘야 우리도 나중에 뭐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 고마운 마음에 우리한테 상가 자리 하나 줄 수 있잖아. 나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면 대박일 텐데 어때? 저희 집이 저랑 남편 공동명의였거든요. 만약 공동명의가 아니었다면 벌써 주택담보대출을 했겠지만 천만다행으로 저희 집의 공동명의라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설득해서 동선이한테 돈을 더 보태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왜 집까지 담보 잡으면서까지 도와줘야 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동서한테 돈 더 들어가면 우리 이혼이야. 그리고 동서 거짓말 같다니까. 제주도에 산 적도 없다는데 그 건물주 권리자 주소가 제주도야.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제주도에 잠깐 사셨을 때 계약하셨나 보지. 그게 중요해? 이름도 똑같던데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 보태주자니까. 절대 안 돼. 우리 지금 돈 빌려주면 그거 못 받아. 어머님도 동선애한테 2억 정도 보탠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직 못 받으셨잖아. 이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야. 투자를 해야지. 집 담보대출 안 되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받아와. 당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지금이라도 달라 해. 갑자기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얘기하면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서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동생 결혼할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당신네 친정에 건물은커녕 돈이 있기라냐 뭐가 있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결혼했잖아. 그럼 서방님은 뭐 받았어? 서방님은 심지어 동선에 돈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방님 돈으로 다 했잖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결혼식이나 집 살 때 반반 다 보태는데 뭐가 문제야? 모르겠고 나 이번에 재수씨한테 돈 보태서 나중에 건물 한 자리 받아야겠으니까 이 집 담보대출 동의해주던지 친정 가서 돈 받아오던지 해. 동서한테 돈 빌려주는 문제로 남편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도 욱해서는 우리 친정에 연락해서 돈 받아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홧김에는 저도 하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으니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며칠 지나면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돈 달라고 말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너희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니? 엊그제 정서방이 전화해서는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돈이 좀 급하다고만 하더라고. 내가 돈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데?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돈 해서 보내줄 테니까 서로 싸우지 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돈 달라고? 하나도 안 줬지? 못 줬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너희 급한 거면 은행 가서 적금이라도 하나 깰까 했지. 왜 그런 거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하나도 못 해줘서 이거라도 해줄게. 얼마나 필요한 거야. 에휴, 엄마가 돈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보탬도 안 되고.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들 바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는데 동선의 집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동선의 신혼집은 신축에다가 살림 차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방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박스들이 쌓여있고 집에 가구가 없어요. TV 이런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저는 특히 빈 박스를 집에 놓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데 보는 순간 질려버리더라고요.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널려있고 간신히 공간을 만들어 자리에 앉았더니 시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둘째가 돈이 급하다고 우리는 가족 아니겠니? 몇 달 안으로 상가 자리 하나씩 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너한테도 동서잖아. 그니까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큰애가 뭘 의심하고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진작에 다 확인했다고 하더라. 본인 남편까지 나서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뭐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돕자꾸나.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저는 사과라도 들을 줄 알고 왔는데요. 다시는 제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상가받을 생각도 없으니 동서도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도록 해.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그래, 너는 원래 없는 집에서 태어났으니 생각하는 게 딱 그 정도지. 잘 됐다. 너 온 김에 여기 청소나 싹 해주고 가라. 돈 없어서 못 도와주면 다른 걸로라도 도와야지. 얘 둘째야, 가서 빗자루랑 봉지랑 들고 오거라. 큰애가 다른 건 몰라도 청소는 잘하거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뭘 쳐다봐. 당신이 돈 주기 싫다며? 그럼 솔직히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식구들은 다들 상가 하나씩 얻게 생겼는데 나는 마누라 잘못 만난 덕분에 평생 월급쟁이로 눈치 보며 살게 생겼는데 내가 뭘 어쩌길 바라는 거야. 가서 청소나 해. 당신 그거 잘하잖아. 그리고 동서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동서가 진짜 건물주 딸이든 아니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그랬어요. 알았어. 당신 그렇게 동서 돕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집 절반 당신한테 줄게. 그 소리에 남편 표정이 확 밝아지길래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둘이 가서 이혼 서류 쓰고 재산 절반 나눠 갖고 그걸로 주면 되겠네. 내일 바로 정리하자 우리.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리를 또 꺼내냐며 노발대발 화를 냈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거들길래 저는 곧장 그 집에서 나와버렸고요. 다음날 정말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정말 무서운 게
남편이 그 서류에 도장을 냅다 찍어버리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너는 걔가 이상한 걸 알고 있었으면 나를 말렸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에휴, 너 세무사에서 일했다고 했지? 이거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 받자마자 전시모가 앓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국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동서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제 말을 믿으셨어요? 누굴 탓해요? 이런 게 다 인과응보인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한테 돈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너희 동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민식이가 싹 다 들고 사라져버렸다.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동서가 꾸민 일이 아니라 서방님이 꾸민 일이었다니 그것까진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도 서방님이 직접 했고 그때도 군소리 없이 불만 없이 혼자 다 하길래 저는 서방님이 욕심이 정말 많거나 동서를 엄청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서방님이 그랬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야, 너밖에 없다. 피 같은 내 돈 3억이 거기에 들어갔어. 그 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너 알지? 심지어 내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지낼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아는 그 세무사 사람들 통해서 다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만 믿고 있으마.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 돈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끊었는데 전 남편에게 연락 와서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진짜 적반하장도 따로 없지. 다른 데서 뺨 맞고 와서는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이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알아봐준다고 할 수 없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끝까지 매정하게 이럴래? 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당신이랑 어머님이 결정한 거잖아.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몇 번이고 거짓말 같다고 얘기했지. 근데 둘 다 내 말 안 들어놓고 왜 이제 와서 나보고 해결하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나도 재수씨가 이럴 줄 몰랐는데 동생까지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내가 수습할 테니까 제발 당신도 좀 도와주라. 나랑 엄마 지금 지낼 집도 없어. 그동안 당신이 동서한테 돈 빌려주고 싶어서 우리 친정에도 얘기하고 나한텐 동서랑 비교하며 동서 같은 여자 못 만나서 후회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말고 다른 여자 찾아. 돈 많은 여자라면 당신 사기당한 거 다 갚아줄 수도 있겠지. 그런 여자가 있을까 싶지만 싹싹 비는 남편과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벌써 마음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죠. 동서랑 서방님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해외로 나간 것 같았네요. 사람 하나 때문에 집안 하나가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보니 허탈한 마음도 있지만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말을 듣지 않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 누굴 탓하겠어요? 정말 인과응보죠. 저는 그곳을 벗어나서 망정이죠. 만약 아직도 살고 있으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저는 아들이랑 작은 전셋집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집 근처 직장도 구해서 요즘 아이랑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문득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